뚱뚱한 며느리 하나 들이면 망한 집안이 산다고요? 뚱뚱한 며느리 하나 들이면 망한 집안이 산다고요? 그 말 한마디는 조언이 아니라 거래였고, 낮에는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고, 사진 속에서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밥상 아래에서는 각자의 계산서가 조용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아닌 결혼, 침묵으로 이어진 배신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선택의 끝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달빛찬 전 지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하여 전국 긴급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서윤경은 방송국 대기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며 입술선을 그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주름은 없었지만 표정은 딱딱했다. 20년을 방송에 나온 얼굴이었다. 문이 열리며 PD가 들어왔다. 대표님, 죄송한데요. 윤경은 립스틱을 닫으며 고개를 돌렸다. 광고주들 전부 빠졌어요. 이번 주 촬영도 당분간 보류입니다. 립스틱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윤경은 그걸 줍지 않았다. PD는 더 말하지 않고 나갔고 대기실은 조용해졌다. 윤경은 거울을 보지 않은 채 가방을 집어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경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봤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20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거실 불이 켜졌다. 강태민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윤경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번 달 말까지 상환 못하면 본사 건물 넘어가요. 서류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윤경은 그제야 일어나 앉으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빨간 글씨로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다. 은행 대출 연장도 거절당했고 협력사들도 계약 해지 통보 들어왔어요. 윤경은 서류를 구겨 쥐었다. 돈은? 태민이 윤경을 봤다. 내가 사람 하나로라도 다시 돌려놔. 윤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윤경은 구겨진 서류를 펴보지도 않고 가방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다. 명함에는 도연 사주운세 브랜딩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경은 강남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20년 전에도 이 계단을 오른 적이 있었다. 그때는 달빛찬을 처음 시작하던 때였고 윤경은 불안했다. 지금도 불안했다. 문패에는 도연 상담실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스티커로 브랜딩 전략 상담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윤경은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도연은 여전히 한복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생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들어오세요. 윤경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사주판과 책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윤경이 출연한 방송 캡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윤경은 방석 위에 앉았다. 도연은 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사주판을 펼쳤다. 대표님은 지금 이미지 운이 바닥입니다. 윤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중이 보기엔 당신이 속 빈 화려함이 됐어요. 브랜드도 사람도 전부 겉만 남았다는 인식이죠. 도연은 사주판에 손가락을 올리며 말을 이었다. 당신한테 지금 필요한 건 밥상 운입니다. 윤경이 고개를 들었다. 살집 있는 여자를 집안에 들이세요. 윤경은 미간을 찔렀다. 살집? 네. 말랐거나 화려한 사람 말고 평범하고 살집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밥을 하면 당신의 운이 다시 돕니다. 윤경은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구해요? 도연은 윤경을 똑바로 봤다. 구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며느리로. 윤경의 표정이 굳었다. 며느리요? 네. 그 사람을 집안에 들이고 주방을 맡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브랜드도 살아납니다.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다. 다만, 윤경이 도연을 봤다. 그 사람을 버리면 당신의 운도 같이 찢깁니다. 영원히요. 윤경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윤경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다. 버릴지 말지는. 윤경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가 정해요. 윤경은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에서 여성자립센터를 검색했고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센터 하나를 찾아갔다. 센터 안은 조용했다. 복도에는 구인 공고와 자립교육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여성 몇 명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윤경은 센터장을 만났다. 조건이 있어요. 센터장은 윤경을 의아하게 봤다. 가족 없고 빚 없고 말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윤경은 잠시 멈췄다. 살집 있는 사람. 센터장은 당황했지만 윤경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한 분 있긴 한데 조용하고 성실해요. 요리도 잘하고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볼게요. 센터 뒤편 작은 주방에서 윤경은 정아린을 처음 봤다. 하린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도마 위에서 물을 썰고 있었다. 손놀림은 빨랐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윤경은 하린의 체형을 훑어봤다. 살집이 있었다. 얼굴은 평범했고 화장기는 없었다. 정아린 씨? 하린이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만 또렷했다. 네. 윤경은 명함을 내밀었다. 서윤경입니다. 달빛 찬 대표. 하린은 명함을 받지 않고 손을 씻었다. 그리고 나서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할 말이 있으니 나와요. 윤경은 하린을 호텔 카페로 데려갔다. 하린은 작업복을 벗지 않은 채 따라왔다. 카페 안은 한산했고 윤경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하린은 마주 앉았다. 윤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요. 하린은 표정 변화가 없었다. 집도 줄게요. 자리도 줄게요. 하린은 윤경을 가만히 봤다. 대신? 윤경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 주방을 맡으면 돼요. 그것만. 하린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다. 주방만은. 윤경이 하린을 봤다. 제가 쓰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아니면 못 살아서요. 윤경은 속으로 웃었다. 이 정도면 다루기 쉽다. 그래요. 주방 정도야.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요. 계약서 쓸 거예요.
하리는 서류를 보지 않고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하린이 카페를 나갔고 윤경은 창밖을 보며 전화를 걸었다. 태민아, 며느리 구했어. 결혼식은 사진관에서 사진 몇 장 찍는 것으로 끝났다. 하객은 없었고 태민은 내내 휴대폰만 봤다. 하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고 윤경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제 집으로 가요. 윤경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라 최상층이었다. 하리는 짐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다. 윤경은 하린을 주방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주방은 넓었다. 최신 가전제품들이 즐비했고 조리대는 대리석이었다. 하리는 주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내일부터 우리 밥 다 내가 해. 알았지?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가 거의 없었다. 하리는 근처 시장으로 나가 콩, 된장, 밀가루를 샀고 집으로 돌아와 반죽을 시작했다. 윤경이 아침 8시에 식탁에 앉았다. 태민도 뒤따라 나왔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된장 수제비가 놓여 있었다. 윤경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다. 윤경의 손이 멈췄다. 이 맛. 윤경은 수제비를 입에 넣었다. 반죽은 쫄깃했고 된장은 깊었다. 20년 동안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진했다. 사람을 돌려 세운다. 윤경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린을 봤다. 하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맛은? 하린이 고개를 돌렸다. 그럭저럭. 근데 넌 말랐으면 더 쓸만했겠네.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미는 옆에서 수제비를 먹으며 웃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편해. 하리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부터 하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낮에는 윤경이 시키는 대로 레시피를 연구했다. 윤경은 하린이 만든 음식을 맛보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오늘의 한 끼, 정성이 담긴 손맛. 댓글이 달렸다. 역시 윤경 대표님. 레시피 공개해 주세요. 윤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린을 봤다. 내일은 된장 만들어 봐.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3개월이 지났다. 달빛차는 하린이 만든 반찬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보리된장, 묵은지, 들깨찜, 간장, 양파, 장아찌가 SNS에서 화제가 됐고 매장 방문객이 다시 늘어났다. 윤경은 방송국에 복귀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보리된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MC가 웃으며 물었다. 정말 대표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네. 밤새 연구했죠. 제 손맛 비결이에요. 카메라가 윤경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윤경은 환하게 웃었다. 하린은 집 거실 TV로 그 장면을 봤다. 윤경이 하린의 레시피를 자기 이름으로 말하고 있었다. 하린은 표정 변화 없이 TV를 껐다. 뒤에서 강도식이 거실로 들어왔다. 도식은 태민의 아버지였고 윤경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하린아. 하린이 고개를 돌렸다. 내가 한 거지?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버님. 도식은 그 괜찮아요가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았다. 도식은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윤경은 방송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할인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간장게장 레시피 개발해. 방송에서 발표할 거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경은 할인의 어깨를 툭 쳤다.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 거야. 이게 우리 약속이었잖아. 할인은 윤경을 봤다. 네. 윤경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할인은 주방으로 가서 칼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할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을 하고 레시피를 연구했다. 태미는 여전히 할인과 대화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받고 할인이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은 설거지를 하다가 태민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인 걸 봤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메시지 알림이 떴다. 오늘도 대표님 핑계 대면 돼? 발신자는 윤세라였다. 할인은 설거지를 멈추고 휴대폰을 봤다. 메시지 창을 열지는 않았지만 미리 보기로 내용이 보였다. 호텔 예약했어. 8시에 와. 할인은 휴대폰에서 손을 뗐다. 봤어? 뒤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인은 고개를 돌렸다. 태민은 문 앞에 서 있었고 표정은 차가웠다. 할인은 휴대폰 화면을 꺼주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만 했다. 전 주방만 지키면 돼요. 태민은 휴대폰을 집어들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넌 그것만 하면 돼. 태민은 코트를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다. 할인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날 밤 11시 윤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다. 셔츠 깃이 흐트러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났다. 어디 갔다 와? 태민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거래처 미팅. 윤경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태민을 봤다. 세라랑? 태민의 손이 멈췄다. 윤경은 웃었다. 괜찮아. 세라는 내 사람이야. 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윤경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내 아들의 취향이기도 하고.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경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다. 세라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통화가 끝났다. 윤경은 태민을 봤다. 할인은 이제 필요 없어. 태민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요. 다만 윤경은 와인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갈 때 조용히 나가게 만들어. 소란 피우면 안 돼.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오후 윤세라가 집으로 왔다. 세라는 20대 후반으로 화려한 메이크업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윤경은 세라를 거실로 안내했다. 앉아. 세라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윤경은 커피를 따르지 않고 바로 말했다. 할인이라는 애 있지?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 와이프요? 응. 그 애 내보낼 거야. 세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어떻게요? 윤경은 세라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혼 서류야. 태민한테 도장받게 할 거고 넌 그냥 할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들면 돼. 세라는 봉투를 받아들며 웃었다. 쉽죠? 윤경은 세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 똑똑하니까 믿어. 세라가 나간 후 윤경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운이 찢긴다고 했지. 윤경은 비웃었다.
그건 내가 정해. 겨울이 왔다. 하리는 여전히 주방에서 밥을 했다. 윤경은 방송 출연이 늘었고 태미는 집에 오는 시간이 더 줄었다. 도식은 여전히 조용했다. 12월 어느 날 밤 할인이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윤경이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앉아. 할인은 테이블 앞에 앉았다. 윤경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 도장 찍어. 할인은 봉투를 열었다.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짐은 비워. 내 건 여기 없어. 할인은 서류를 읽었다. 위자료는 없었고 재산 분할도 없었다. 제가 만든 레시피는요? 윤경은 팔짱을 끼며 웃었다. 증거 있어? 다 내 이름이야. 방송도 SNS도 등록도 전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할인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법적으로 내가 가져갈 건 없어. 이미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태민이 들어왔고 옆에는 윤세라가 서 있었다. 태민은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나 지금 나가. 엄마가 알아서 해. 세라는 할인을 한번 보고 웃었다. 태민과 세라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윤경은 펜을 할인 앞으로 밀었다. 빨리 찍어. 오늘 안에 나가. 할인은 펜을 집어들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할인은 서류 끝에 도장을 찍었다. 윤경은 서류를 회수하며 일어났다. 잘 가. 할인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낡은 가방이 전부였다. 하지만 할인은 침대 밑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발효 레시피 수첩. 할인이 몰래 써온 모든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할인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방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도식이 서 있었다. 할인아. 도식은 통장 하나를 건넸다. 내가 늦었지. 이걸로 다시 살아. 할인은 통장을 받으며 처음으로 목이 메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버님. 도식이 할인을 봤다. 저 이번엔 조용히 안 살 거예요. 할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혔고 할인은 계단을 내려갔다. 도식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할인은 전북 작은 읍내로 내려갔다. 도식이 준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할인은 읍내 중심가에 있는 비어있던 분식집을 계약했다. 월세는 50만 원이었다. 할인은 혼자서 가게를 정리했다. 낡은 테이블을 닦고 벽을 칠했고 주방 기구를 하나씩 샀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다. 나무 테이블과 하얀 접시만 있으면 됐다. 간판을 달았다. 할인의 한 끼 공방. 가게는 아침 7시에 열었다. 메뉴는 단순했다. 된장국 한 상, 보리밥 정식, 수제비 한 그릇. 가격은 6천 원이었다. 첫날 손님은 2명이었다. 이틀째 손님은 6명이었다. 일주일 후 가게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동네 어르신 하나가 된장국을 먹고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자극만 찾는데 여긴 속이 편해. 할인은 대답하지 않고 밥을 더 퍼주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역 신문에서 할인의 가게를 다뤘다. 서울서 내려온 며느리 읍내에 밥상 혁명 일으키다. 기사가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다. SNS에도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사장님이 되게 조용하신데 음식은 따뜻해요.
하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고 손님이 떠난 후에는 다음 날 재료를 손질했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할인 사장님이시죠? 저는 전국 밥상대전 제작진입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멈췄다. 사장님이 결승 후보로 올라오셨어요. 3개월 후 서울 방송국 스튜디오. 전국 밥상대전 결승전이 열렸다. 객석에는 200명이 넘는 관중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 10대가 무대를 비추고 있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에 섰다. 자, 이제 결승 진출자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이 켜졌다. 첫 번째, 전북에서 올라온 한 끼 공방의 정할인 사장님. 할인은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무대 왼쪽으로 걸어 나왔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빛찬 대표, 서윤경 대표님. 조명이 오른쪽으로 옮겨갔다. 윤경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무대로 걸어 나왔다. 미소는 완벽했고 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윤경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다 할인을 봤다. 윤경의 발이 멈췄다.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바로 미소로 바뀌었다. 윤경은 할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네요. 할인은 윤경의 손을 잡았다. 악수는 짧았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비췄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윤경이 먼저 대답했다. 네, 옛날에 잠깐 인연이 있었어요. 사회자는 더 묻지 않았다. 무대 준비가 시작됐다. 윤경은 할인 옆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너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내 레시피는 결국 내 거야. 증거 없잖아. 할인은 윤경을 똑바로 봤다. 오늘 보시면 알 거예요. 윤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때 객석 VIP석에서 한 남자가 윤경에게 손을 흔들었다. 윤경은 관중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오늘 우승하면 혜성푸드와 협업 발표도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할인은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한 번 쥐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는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에 섰다. 자, 이제 결승전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다. 당신의 어머니 밥상. 관중석이 조용해졌다. 사회자가 설명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혹은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시간은 90분입니다. 타이머가 시작됐다. 윤경은 즉시 재료를 집어들었다. 갈비, 간장, 설탕, 마늘. 윤경은 간장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빨랐고 카메라가 그 모습을 따라갔다. 할인은 천천히 재료를 골랐다. 된장, 보리쌀, 감자, 두부. 할인은 된장국과 보리밥을 준비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윤경 대표는 화려한데. 할인은 신경 쓰지 않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60분이 지났다. 윤경의 갈비찜은 윤기가 흘렀고 색깔은 완벽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다. 할인의 된장국은 소박했다. 하얀 그릇에 담겨 있었고
보리밥은 김만 올려져 있었다. 타이머가 울렸다. 시간 종료. 심사위원 5명이 무대로 올라왔다. 먼저 윤경의 갈비찜을 맛봤다. 맛있네요. 간이 잘 배었어요. 역시 달빛 찬답습니다. 윤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심사위원들이 할인의 된장국 앞으로 갔다. 한 명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다. 입에 넣는 순간 심사위원의 손이 멈췄다. 이 맛은. 다른 심사위원도 국을 떴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다. 숨길 수가 없네요. 관중석이 조용해졌다. 심사위원 한 명이 할인을 봤다. 이거 직접 담그신 된장이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3년 묵힌 겁니다. 관중석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관중석 뒤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다. 김명옥, 67세. 명옥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요청했다. 제작진이 당황했지만 명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마이크를 건넸다. 서윤경 씨. 윤경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만든 갈비찜. 명옥은 무대 위 갈비찜을 가리켰다. 원래 내 레시피입니다. 관중석이 술렁였다. 20년 전 당신이 우리 집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배워간 거예요. 윤경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때 당신은 레시피 좀 배우고 싶다고 했고 나는 딸처럼 가르쳐 줬어요. 명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기 이름으로 방송에 냈죠. 카메라가 윤경을 클로즈업했다. 윤경은 입을 열려다 닫았다. 그 뒤로 관중석에서 1명, 2명, 사람들이 일어났다. 내 장아찌도요. 내 나물 양념도 가져갔어요. 내 떡볶이 양념도. 무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윤경은 소리치려다 윤세라가 급히 무대로 올라와 윤경의 팔을 잡았다. 대표님, 일단 빠져요. 세라가 윤경을 무대 밖으로 끌어내려는 순간 할인이 사회자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사회자는 USB를 받아들고 제작진을 봤다. 제작진이 난처해하자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법무 검토 완료된 공익 제보 자료입니다. 제작진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스크린에 내용이 떴다. 태민과 세라의 메시지네요. 회사 자금으로 호텔, 선물 결제된 회계 자료. 그리고 윤경이 세라에게 보낸 메일. 할인은 조용히 정리해. 소란 피우지 말고. 관중석이 술렁였다. 태민은 객석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나 나도 끝이야? 윤경은 그제야 깨달았다. 며느리를 버리면 운이 찢긴다. 점술가 도연의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식이었다는 걸. 윤경은 무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지도 못했다. 체면이 마지막까지 윤경을 붙잡았다. 윤경은 할인을 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그때 내가 사람인 줄 몰랐다. 할인은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최종 우승자는. 침묵이 흘렀다. 정아린 사장님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할인은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빼앗긴 이름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윤경은 소송과 파산으로 몰락했다. 달빛 차는 문을 닫았고
레시피 도용 혐의로 법정에 섰다. 태미는 불륜과 횡령 의혹으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세라는 연락을 끊었다. 할인의 한 끼 공방은 전국 체인으로 확장됐다.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읍내 가게에서 직접 밥을 했다. 어느 날 도식이 가게로 찾아왔다. 할인아. 할인은 도식을 보고 자리를 안내했다. 앉으세요, 아버님. 도식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설거지 돕게. 할인은 도식을 말리지 않았다. 저녁 영업이 끝난 후 도식은 할인에게 된장국 한 그릇을 내밀었다. 이번엔 내가 먹어라. 할인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떴다. 한 입 먹는 순간 목이 메었다. 아버님.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제가 평생 못 받았던 밥이에요. 도식은 대답하지 않고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카메라는 멀리서 할인의 한 끼 공방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비췄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는 여느 때처럼 줄이 서 있었다. 어르신들, 출근길에 잠시 들른 직장인들, 교복 차림의 학생들까지 모두 할인의 밥을 먹기 위해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던 할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사람들 얼굴에는 조급함 대신 작은 웃음이 떠 있었다. 복수는 이미 끝나 있었고 참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그와 상관없이 삶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할인은 다시 국을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 한 끼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겠지.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고쳐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문을 열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남는 것은 통쾌한 복수도 화려한 성공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조용히 밥을 지켰습니다. 삶은 언제나 공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살아온 하루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린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댓글 한 줄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